저는 40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그저 집안의 투명한 가구처럼 저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 69세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싼 옷을 사 입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밤마다 다른 여자와 속삭이는 그를 보면서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절망 대신 자유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오히려 제게 잃어버린 저를 되찾을 용기를 주었죠. 그렇게 저는 67세에 그를 만났고 난생 처음 뜨겁고 격렬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남편이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을 때 난 67세였지만 아직도 그저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평범한 아내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 안에도 뜨거운 열정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잠든 감정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깨어날 수 있는지를. 훗날 그 남자와 함께 산속 깊은 곳에서 나눈 그 황홀했던 순간들, 절정에서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던 달콤한 고백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전율한다. 67세에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그 황홀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도 그때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였으니까. 40년 가까운 세월, 우리의 일상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7시에 남편을 깨우고 7시 30분에 아침상을 차려내고 8시에 남편을 배웅하고 그 다음엔 빨래, 청소, 장보기, 점심 준비. 저녁이 되면 또다시 남편을 맞이하고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하루가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남편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저 집안의 한 부분이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 말이다. 남편과의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날씨가 좋네, 저녁은 뭐 먹지, 김치가 떨어져 간다 같은 것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대화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가까웠다. 밤이면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고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거나 다음날 입을 옷을 준비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가끔 남편이 웃음소리를 내면 나는 고개를 들어 TV 화면을 확인했지만 남편은 내가 웃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적이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고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시댁 형님의 도움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남편이 다시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다.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서 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다. 평소 집에서는 10년 넘게 입은 낡은 추리닝 바람으로 하루 종일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급기야는 인터넷으로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자들도 관리해야 하는 시대래.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주문한 건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포함된 세트였다. 나조차 그렇게 비싼 화장품은 써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40해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로션 한 번 제대로 바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건지. 하지만 웃음은 곧 의문으로 바뀌었다.
69세에 무슨 관리? 그것도 누구를 위한 관리인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집에서는 여전히 낡은 추리닝 차림으로 무심하게 지내면서 외출할 때만 그토록 정성스럽게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나타난 변화는 옷이었다. 어느 날 택배 박스가 연달아 배달되더니 남편이 하나씩 열어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상자 안에는 한 벌에 수십만 원은 좋기 하는 브랜드 셔츠들이 들어있었다. 이탈리아제 바지, 독일제 구두, 심지어는 스위스제 시계까지. 평생 가격표만 봐도 기겁하며 미쳤나. 이런 돈 아까운 걸 왜 사냐고 하던 남편이 말이다. 사업할 때는 옷도 좀 갖춰 입어야 해.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사업상 미팅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그런 고급 옷들로 갈아입고 나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벗자마자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어버렸다. 하루만 입고 빨래를 맡기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사흘은 입고도 빨지 않던 사람이.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향수였다. 40해 가까이 함께 살면서 향수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온몸에서 진한 향을 풍기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새로 쓰기 시작한 화장품 냄새려니 했다. 하지만 그 향은 화장품 향이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어디서 맡아본 듯한 그런 향수 냄새였다. 아침에 나가면서 화장실에서 뿌리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칙칙칙 여러 번 저녁에 들어와서도 그 향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심지어 남편이 잠든 후에도 베개에서 그 향이 났다. 한 번, 두 번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흠뻑 적시다시피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다. 당신,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려야 해요? 남편의 대답은 간단했다. 요즘 남자들도 에티켓이야.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도 예의거든. 에티켓? 예의. 누구에 대한 예의 말인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40년 넘게 그런 예의를 지킨 적이 없으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남편이 쓰는 향수가 뭔지 확인해봤다. 샤넬, 아르마니, 불가리. 모두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향수들이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었다. 날에 따라 다른 향을 선택하는 것 같았다. 마치 서로 다른 상황에 맞는 향을 골라 쓰는 것처럼. 그때부터 남편의 향수 냄새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뿌리는 향과 저녁에 들어와서 풍기는 향이 다를 때가 있었다. 오후에 다시 뿌린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향이 섞인 건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핸드폰이었다. 평소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화장실 갈 때도 잠들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울려댔다.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아이 같은 표정으로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혼자 미소를 짓곤 했다. 나에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런 밝은 미소를. 전화를 받을 때의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평소 나에게 하던 그 무뚝뚝하고 건성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그래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같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들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에게는 그래, 알았어. 만 내뱉던 사람이 말이다. 더욱 이상한 건 통화 시간이었다. 사업 관련 전화치고는 너무 길었다. 한 번에 30분, 때로는 1시간씩.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얼굴에는 내가 몇 년째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았다.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으로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전화 내용이 흘러 들리기도 했다. 아, 정말 예쁘시네요. 그런 옷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죠. 같은 말들. 사업 전화에서 나올 법한 대화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다. 남편이 웃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궁금했고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할 때면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고 싶었다. 어깨 너머로 슬쩍 보려고 해도 남편은 재빨리 화면을 가렸다. 예전에는 그런 경계심이 없었는데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가끔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다. 사업하다 보니까 연락할 일이 많아. 매일 이렇게 전화가 와?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고객 관리를 잘해야 해. 그럴듯한 대답들이었다. 나 역시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졌다. 베란다로, 화장실로, 심지어 산책을 나간다며 집 밖으로까지. 집안에서는 받기 곤란한 전화라는 뜻이었다. 그럼 누구의 전화일까? 그럴 때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일 줄 몰랐다. 동시에 분노도 일었다. 나를 이렇게 의심 속에서 괴롭게 만드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정말 우연한 순간이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이 울렸던 어느 날 밤. 평소였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젯밤 호텔에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말 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사랑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사랑한다는 말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언제부터?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남편이 중요한 거래처와의 모임이 있다며 유난히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간 어느 주말이었다. 새 셔츠에 새 넥타이, 새 구두,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진한 향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나도 집을 나섰다. 정말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 호텔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오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나온 길이었는데 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리고 봤다.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다. 진한 화장에 비싼 옷,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런 여자와 내 남편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표정이 나에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 밝은 표정, 설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경쾌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었다. 이제 나도 자유로워졌구나. 그것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참 이상하지 않나? 배신당한 아내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해방감이라니.
하지만 정말 그랬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다는 것을. 단지 아내라는 역할, 부부라는 형식 때문에 함께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든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대신 다른 일을 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적금을 깼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나는 계속 절약하며 살았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중이 언제인가? 지금이 나중 아닌가?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다음날 백화점에 갔다. 평생 써보지 못했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샀다. 200만 원짜리였다.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새 옷도 샀다. 몸매가 살아나는 원피스들로. 속옷도 새로 장만했다. 레이스가 달린 예쁜 것들로. 왜 그런 걸 샀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때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겼다. 집에 와서 새로 산 옷들을 입어보고 화장도 새로 해봤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다. 더 살아있어 보였고 더 당당해 보였다. 뭔가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남편이 들어와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관리한다며? 나도 관리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뭐라고 하겠는가? 그 무렵 친구 순정이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산악회를 제안했다. 정인아, 산악회 어때? 우리 언니가 다니는 장미산악회라는 곳인데 정말 좋다고 하던데. 산악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 지금 내게 딱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날 밤 장미산악회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사진들이 정말 활기찼다. 다들 밝게 웃고 있고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 뭔가 다른 세계 같아 보였다.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 특히 등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산 정상에서 함께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순수한 기쁨을 느껴봤을까? 회원 가입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정말 가입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클릭했다. 닉네임을 정할 때 장미라고 했다. 이제야 피어나는 늦은 꽃 같은 느낌으로. 가입을 완료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예전과 달랐다. 의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웠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다. 여보, 나 산악회 가입했어. 남편이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자기 일은 뭐든지 괜찮다고 하면서 내 일만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다시 봤다. 거기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다. 67세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여자.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여자.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남편의 변화가 내 변화의 촉매가 된 셈이었다. 그의 배신이 역설적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김정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것은 남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성진 씨와의 운명적인 만남까지는 아직 몰랐다. 내가 경험하게 될 그 뜨겁고 황홀한 사랑의 순간들, 폭포수처럼 터져나올 그 감정의 소용돌이까지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아닌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런 역할들 속에서 정작 김정인이라는 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걸까?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해요 라는 네 글자.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봤을까? 결혼 초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나는 집안일을 잘하는 순종적인 여자였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하지만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고 있는 감정은 분명 다른 것 같았다. 그 밝은 표정, 설레는 듯한 목소리,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 그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질투가 났을까? 아니었다. 오히려 부러웠다. 70세 가까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만나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메시지 하나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랫동안 내 모습을 들여다봤다. 67세의 김정인.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늙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고 입술은 아직도 부드러웠다. 몸매도 나름 관리하며 살아온 덕분에 나쁘지 않았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언제부터 내가 그저 아줌마로만 살았던 걸까? 언제부터 거울을 보며 예쁘다, 매력적이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걸까? 그날 화장을 하면서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들였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라 주름을 가리고 아이섀도우로 눈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발랐다. 거울 속에 점점 다른 여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옷도 평소와 다르게 골랐다.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 대신 몇 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냈다. 몸에 맞춰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허리선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여자다운 몸매가 살아났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을 때 잠깐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상관없었다. 남편의 시선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다. 남편만의 공간이라고 여겨왔으니까. 하지만 나도 이 집의 주인 아닌가?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고급 만년필, 금으로 도금된 명함 케이스, 이탈리아제 가죽 다이어리. 언제 이런 것들을 샀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랍을 열어봤다.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꽃집. 모두 내가 모르는 곳들이었다. 금액들을 보니 입이 벌어졌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쓰고 있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10,000원짜리 식당도 비싸다고 하던 사람이 가장 충격적인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여성용품 구매 내역들이 눈에 띄었다. 향수, 액세서리, 심지어 속옷까지. 분명 내가 산 것은 아니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분명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 여자를 위해 이 모든 돈을 쓰고 있었다. 나와의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보다 그 여자와의 몇 달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이제 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니까. 죄책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어디론가 나간 사이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뒤졌다. 화장품, 옷, 액세서리. 지금까지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다. 총 금액을 보니 300만 원이 넘었다. 순간 주저했지만 곧 결제 버튼을 눌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쓰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도 나를 위해 투자할 권리가 있지 않나?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았다. 주문 확인 메일을 받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새로운 설렘이었다. 며칠 후 택배들이 하나씩 도착했다.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 받았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의 기쁨은 어린 시절 생일 선물을 받던 때와 비슷했다. 새 화장품의 향기, 새 옷의 촉감, 새 액세서리의 반짝임.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렜다. 하나씩 입어보고 발라보면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걸 확인했다. 이게 바로 나구나.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여자.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자. 장미산악회 가입 후 첫 산행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환경,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 4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새로 산 등산복을 입어보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 숨어 사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여자가 되는 거구나. 물론 두려움도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너무 늙어 보이지는 않을까?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생겼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었다.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서 있었다. 67세 김정인이 아니라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장미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세상이 궁금하고 기대된다는 것. 남편의 배신이 역설적으로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것이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장미산악회 첫 산행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회색빛 일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등산복을 입어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몸에 딱 맞는 핑크색 바람막이가 내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오래전 잊고 있던 여성스러움을 되살리고 있었다. 검은색 레깅스는 그나마 남아있는 다리 라인을 은근히 드러내 보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이런 옷을 입어본 게 언제였을까? 손끝으로 옷감을 만져보니 부드럽고 따뜻했다. 백화점에서 이 옷을 집어들 때만 해도 나이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입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생기가 돌아 보였다. 뭔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그렇게 꾸미냐고, 산악회에 무슨 핑크색 옷을 입고 가냐고,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더라. 또 나이 타령이었다. 나이를 생각해서? 당신은 향수 뿌리고 헬스장 다니면서 관리한다고 해놓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남편의 말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아무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남편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나 보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에 상처받아서 옷을 갈아입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게다가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바쁘지 않나? 그 50대 여자와 만나느라 말이다.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그냥 번호만 떠 있더라. 예전 같으면 미스터리라고 저장된 이름이 보였을 텐데 이제는 아예 연락처에서 삭제했나 보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 변화만 봐도 누구인지 뻔했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서둘러 거실로 나가더라.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뭔가 애교 섞인 톤이었다. 나한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그런 다정함을 전화넘어 상대방에게는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1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올 때는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질투심에 미쳐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이제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더욱이 내게도 새로운 만남을 향한 설렘이 있지 않았나.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더라. 새 셔츠에 비싼 향수까지 뿌리면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중학생 같았다. 중요한 미팅이라더니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차려입을까? 새 셔츠에 향수까지 뿌리고 도대체 누굴 만나려고 그런 정성을 쏟는 건지 뻔하면서도 이제는 그런 모습이 밉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내가 자유롭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남편이 나간 후에야 나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장미산악회 첫 산행 날이니까 말이다. 새로 산 등산복에 화장도 연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다. 거울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얼굴이 보이더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 그리고 혹시 모를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남편의 불륜이 나에게는 오히려 해방감을 준 건지도 모르겠다. 죄책감 없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렇지만 정작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나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다. 집합 장소인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고 활기찼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다들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거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나처럼 60대 후반은 별로 없어 보였다. 게다가 남녀의 비율도 비슷했는데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아 보였다. 혹시 내가 너무 늙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할 때 한 여성분이 반갑게 다가왔다.
영희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처음 오는 거냐고, 다들 좋은 분들이라 금세 친해질 거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그 진심 어린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색함은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순간 숨이 막혔다. 정말 그랬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된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정말 멋있는 분이었다. 65세 정도 되어 보였지만 훨씬 젊어 보였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등산복 차림이 그분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분의 눈빛이었다.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보였고 뭔가 슬픈 듯하면서도 다정한 느낌이었다. 마치 인생의 깊은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만으로도 내 마음속 긴장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몇 년째 보지 못한 그런 따뜻한 미소였다.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성진입니다. 환영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그분의 손이 정말 따뜻했다. 거칠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딱 좋은 감촉이었다. 순간 전기 같은 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다. 장미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첫 산행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참 다정했다. 그리고 눈빛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짜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이분은 달랐다. 마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 뭔가 슬픈 분위기가 있더라.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다.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더 친근감이 들었다. 버스 안에서도 성진 씨는 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산악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주로 어떤 산에 가는지,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분과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성진 씨가 내 말에 진짜로 관심을 보였고, 내가 농담을 하면 진심으로 웃어주었고, 내가 걱정스러워하면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봤을까? 남편은 몇 년째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데. 등산이 처음이냐고 물으시길래 완전 초보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잘 도와드릴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랑 산다고 했더니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시냐고, 좋은 분이신가 보다고 하였다. 쓴웃음이 나왔다. 좋은 분?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50대 여자와 만나고 있을 텐데 뭐가 좋은 분이야? 하지만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대신 나도 성진 씨는 혼자 사시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5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하더라.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5년 동안 혼자 사셨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밝게 사시는 게 대단해 보였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이런 모임도 나오게 된 거라고 하셨다. 그분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다. 왠지 더 안쓰럽게 보였고, 동시에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나도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혼자가 된 기분이었나 보다. 그래서 성진 씨의 외로움이 더욱 공감이 갔던 것 같다.
산에 도착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30분도 안 되어서 숨이 차기 시작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운동이라도 좀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성진 씨가 뒤에서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좀 힘들다고 했더니 천천히 가라고, 산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 배낭을 들어주려고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려받아 봤을까? 남편은 내가 힘들어해도 운동 부족이라고만 했는데 이분은 달랐다. 진짜로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 보였다.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진짜 관심이구나. 남편이 잃어버린 그것 말이다. 중간에 휴식할 때 성진 씨가 물병을 건네주었다. 그분의 손이 내 손과 스쳤을 때 순간 이상한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다. 정말로 그랬다.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설렘이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게 등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이미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뭔가 달랐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가? 67세 된 여자를 그런 눈으로 볼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떨림 말이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성진 씨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느냐고. 어려운 질문이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솔직하게 거의 40년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진 씨가 부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정말 부러워할 일인지 의문스러웠다. 요즘은 서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다. 부럽지 않으시냐고.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요즘은 서로가 투명인간 같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이 주르르 흘러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성진 씨가 조용히 말했다. 외롭겠다고. 그 한마디에 뭔가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다. 정말 외롭다고 대답했더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언제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일기예보나 저녁 메뉴에 대한 것뿐이었을까? 그러자 성진 씨가 말했다. 자신도 5년 동안 정말 외로웠다고. 하지만 나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라고. 정말 내가 그런 기분을 들게 해드렸다고? 67세 된 아줌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도 성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으니까. 정상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 떨리는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성진 씨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주었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사진을 찍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런 자상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 성진 씨가 말했다. 정말 잘하셨다고, 처음인데도 끝까지 올라오시다니 대단하다고. 나는 성진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분이 다음에 또 같이 올 거냐고 물었다. 다음에 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산길에서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니냐고. 뭐가 이상한지 물으니까 나에게 자꾸 끌린다고 했다. 끌린다고? 나한테? 나도 비슷한 기분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분과 있으면 내가 다시 여자가 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성진 씨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나도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음 산행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없었다.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있었다. 뺨이 발그레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여자가 말이다. 이게 바로 설레는 여자의 모습이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문득 깨달았다. 오늘 하루 종일 남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성진 씨와 함께 있으면서는 남편의 불륜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만큼 충만한 하루였다는 뜻이겠지. 남편이 들어온 건 밤 10시였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마 그 50대 여자와 좋은 시간을 보냈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나도 좋은 하루를 보냈으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고 나는 산악회 첫 산행 갔다 왔다고 대답했다. 재밌었냐고 묻기에 정말 재밌었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그 재미의 대부분은 성진 씨 때문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 장미산악회 단체 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오늘 산행 사진들과 함께 다음 산행 일정이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건 성진 씨가 보낸 개인 메시지였다. 장미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다음 산행 때 또 만나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뛰었다.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면 이상할까? 하지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결국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또 메시지가 올까 봐서. 하지만 더 이상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온통 성진 씨 생각뿐이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꼈을까? 아마 남편과 처음 사귈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다. 이상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이제 나도 자유롭게 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거니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날 밤 꿈에서 성진 씨가 나왔다.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꿈이었다. 꿈에서도 가슴이 뛰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다. 나에게도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 있다니.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어제와 또 달라 보였다. 뭔가 더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다. 사랑의 힘이 이런 건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성진 씨라는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그 각성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만남이 얼마나 뜨겁고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나를 이끌어갈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담하고 열정적인 여자가 될 수 있는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성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음 산행 일정이 나왔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참여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산행이라고 하더라. 1박 2일로 설악산을 간다는 것이었다. 1박 2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들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너무 쉽게 허락하더라. 예전 같으면 왜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밤까지 자고 와야 해?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좋겠다고 했다. 자기도 마침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서. 그 50대 여자와의 약속이겠지. 이제는 서로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넘어가는 사이가 되었나 보다. 사실 그게 더 편했다.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져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온 것 같았다. 남편도 나도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내 길 끝에는 성진 씨가 있었다. 설악산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내가 너무 나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사랑할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진 씨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겼다. 그분에게는 내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67세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된다고. 그리고 좋은 꿈 꾸시라고. 곧 답장이 왔다. 자신도 정말 기대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 문자를 읽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구나. 67세에 느끼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예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성진 씨를 만나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여자가 깨어났고 그 여자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모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 그리고 성진 씨라는 사람이 내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웠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구나. 첫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그 전율과 설렘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나 자신도 궁금했다. 첫 산행에서 성진 씨를 만난 지 보름이 흘렀다. 그 보름이라는 시간이 내게는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메시지가 왔을까 하고 가슴 졸이는 10대 소녀가 되어 있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산악회 단체 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성진 씨의 메시지만을 찾아 헤매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남편이 5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나도 자유롭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나는 마치 처녀가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떤 옷을 가져갈까? 어떤 화장품을 챙겨야 할까? 심지어 속옷까지 새로 사서 준비했다. 누구를 위한 준비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혹시 모를 특별한 순간을 위한 것임을. 설악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성진 씨는 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이 자꾸 나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산행 때보다 훨씬 편안해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스스로도 놀라웠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걸까?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단풍도 예쁘고. 성진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여벌구를 비추고 있었는데 6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다. 아니, 젊어 보인다기보다는 생기가 넘쳐 보였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처럼. 나도 그런 기분이었다.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초록빛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붉은 색깔을 띠기 시작한 것처럼. 정인 씨도 단풍 구경은 자주 하시나요? 성진 씨가 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존댓말로 물어봤는데 그 안에는 묘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끼리 주고받는 대화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다. 왜 남편 얘기를 꺼냈을까? 이런 순간에 굳이 남편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 성진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후회스러웠다. 앞으로는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산악회에서 단풍 구경도 많이 가거든요. 성진 씨가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이었으니까. 설악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은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숙소에서 쉬기로 했다는 영희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성진 씨와 보낼 저녁 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숙소는 생각보다 운치 있는 펜션이었다. 자연석으로 지어진 2층 건물의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각자 방을 배정받을 때 성진 씨의 방이 내 방 바로 옆이라는 얘기를 듣고 숨이 가빠졌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분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졌다.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펜션 주인이 준비해준 바비큐 파티였는데 다른 회원들과 함께 앞마당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성진 씨에게 머물렀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모습, 웃을 때의 표정, 심지어 고기를 굽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 방으로 들어갈 때 성진 씨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정원을 좀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정원은 은은한 달빛 아래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다. 각종 야생화들이 피어 있고 가운데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성진 씨가 벤치를 가리키며 잠깐 앉아 있자고 했다.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나도 그랬다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답했다. 정인 씨. 성진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상한 건 아니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이런 마음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답하자 성진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위험해서 잡는 게 아니었다. 다른 의미의 손잡기였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성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성급하다고?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줬다. 그러자 성진 씨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 얼굴과 그의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진 씨의 입술이 내 이마에 먼저 닿았다. 그 다음은 볼이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짝 앉았다 날아가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그런데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내 몸 전체에 따뜻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그의 입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다. 더 간절하고 더 따뜻하고 무엇보다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었구나. 여전히 이런 황홀함을 느낄 수 있구나. 키스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혀라고, 오히려 더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성진 씨가 다시 나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뜨거운 키스였다. 달빛 아래서 야생화 향기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서로의 입술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나누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것 같은 고요한 밤,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다. 성진 씨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정인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더 진솔하게 들렸다. 나도 그분을 좋아한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여 답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정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성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 나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나도 외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성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새로운 시작. 67세와 6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성진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나이,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현명한 제안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답했다.
처음으로 진짜 키스를 해본 날, 그것도 달빛 아래 야생화 정원에서. 동화 같은 하루였다.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입술에는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다음날 아침 산행을 하는 동안에도 성진 씨와 나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그 달콤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설악산의 가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 성진 씨와 함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하산길에서 성진 씨가 조용히 물었다. 다음에도 이런 산행이 있으면 함께 가실 건가요?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확신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그 강 너머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첫 키스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 성진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어젯밤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골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윤기 나는 피부, 생기 있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까지. 이런 내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 그날 밤 성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좋은 꿈 꾸라는 인사말이었다. 나도 답장을 보냈다. 나 역시 정말 행복했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 젊은 시절의 그것처럼 격렬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이제 예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 성진 씨와의 첫 키스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여자를 깨워주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어떤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과의 관계는? 성진 씨와는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이 행복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고 싶다. 67세에 경험한 첫 키스. 그 달콤함이 입술에 남아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설악산에서 돌아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그 달콤한 키스의 감촉은 여전히 입술에 남아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67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내가 마침내 깨어난 것처럼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성진 씨와의 그 순간 이후 세상 모든 것이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그 달콤한 기억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갈증 같은 무언가가 점점 커져갔다. 처음 맛본 진짜 사랑의 감정이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성진 씨와 나눈 그 부드러운 키스를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귓가에 스치던 숨결, 달빛 아래서 반짝이던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온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남편 옆에서 뒤척이는 내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매일 그 50대 여자와 통화하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나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배신감을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내가 죄책감 없이 성진 씨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던 목요일 저녁 핸드폰이 진동했다. 성진 씨였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졌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내 온몸을 떨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조차 할 수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바로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내일이라니. 벌써 그런 만남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만남이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67세의 김정인이 정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가? 하지만 거절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성진 씨의 모습이 떠올랐고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과연 나이든 내 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남편과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부끄럽고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갔다. 아마 그 여자와의 만남이겠지. 나 역시 거짓말을 준비했다. 친구들과 쇼핑 간다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 무뎌져 있었다. 오후 1시가 되어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화장을 하면서 손이 떨렸다. 평소보다 진하게, 더 신경 써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새로 산 레이스 세트 속옷을 입으면서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이건 분명한 신호였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울을 보니 마치 비밀스러운 약속을 향해 떠나는 여자 같았다. 67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돌았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강남역 2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 성진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오늘 정말 아름답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질 것 같았다. 나를 아름답다고 하다니.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택시를 탈 때까지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다. 서로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성진 씨도 나만큼 떨리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혹시 무서우면 언제든 그만두어도 된다고 말했다. 무섭긴 했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호텔이었다. 깔끔하고 은은한 분위기였다. 성진 씨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는 로비 한 구석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달래려 애썼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67세의 김정인이 여기에 서 있는 거구나. 방에 들어갔을 때의 첫 느낌은 깨끗하고 아늑했다는 것이었다. 은은한 조명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큰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다.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차부터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싶었다.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어색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찻잔을 내려놓는 성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나만 떨리는 게 아니었다. 우리 둘 다 처음 겪는 일이었던 것이다. 성진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정말 괜찮으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괜찮다고 답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간절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성진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전기 같은 게 온몸을 관통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침대 옆에 서서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키스했다. 설악산에서의 그 키스와는 달랐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의미가 있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내 몸도 변해갔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67세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성진 씨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했다. 내가 부끄러워할 때마다 기다려주었고 어색해하는 순간에는 다정한 말로 용기를 주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의 배려 깊은 목소리에 마음이 편해졌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더 따뜻하고, 더 세심하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성진 씨의 따뜻한 체온이, 부드러운 속삭임이, 간절한 숨소리가, 모든 것이 새롭고 황홀했다. 마치 얼어붙었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내 입에서 나온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런 소리를, 이런 반응을. 남편과는 절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다. 성진 씨가 내 귓가에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껴봤을까?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구나.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더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더 하고 싶었다. 성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나를 끌어안았다. 자기도 그렇다고, 정인 씨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오후 내내 서로를 확인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67세에 와서야 알게 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아쉬웠다. 이런 시간이 끝나야 한다는 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다. 호텔을 나서면서 성진 씨가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나도 그랬다고 답했다. 행복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환상적이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자주 만날 수 있겠느냐는 성진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제 이런 만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성진 씨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없었다.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있었다. 사랑받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만족스럽고 살아있고 빛이 나는 얼굴. 남편이 들어온 건 밤 10시였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친구들과 쇼핑했다고 답했다. 재미있었냐는 질문에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재미있었으니까. 아니, 재미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날 밤 성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며 좋은 꿈 꾸라는 메시지였다. 나도 답장을 보냈다. 저도 행복했다고, 성진 씨 꿈을 꿀 거라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나도 놀라웠다. 내가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얼마나 억압되어 살았던 건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의무감으로만 했던 일을 성진 씨와는 진짜 원해서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내 욕망에 솔직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생겼다. 성진 씨라는 나를 진정으로 여자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 67세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성진과의 첫날 밤 이후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피부에 스며든 윤기, 살아 숨쉬는 눈동자, 심지어 어깨를 펴고 걷는 모습까지. 마치 67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한 듯 했다.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말, 요즘 뭔가 다르다고, 화장품을 바꿨냐고. 미소가 번지며 속으로 답했다. 좋은 걸로 바꿨다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화장품을 발견했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나는 혼자만의 비밀을 품고 웃었다. 그동안의 나는 얼마나 수동적이었을까? 남편이 원할 때면 마지못해 응해주는 것이 전부였던 그 40년. 의무감으로만 채워진 침실에서의 시간들. 하지만 성진과 함께할 때는 달랐다. 내가 먼저 원하게 되었다. 내가 먼저 갈망하게 되었다. 내 몸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았다. 화요일과 금요일.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라며 나가는 그 날들이 이제는 내게 선물 같았다. 남편의 거짓말이 고마워지는 아이러니. 그가 만드는 공백의 시간이 내게는 자유를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틈이 되었다. 두 번째 만남의 날, 호텔 로비에서 성진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첫 번째와는 다른 떨림이었다. 설렘이 두려움을 이겨낸 그런 떨림. 그가 나타났을 때의 시선, 그 안에 담긴 애정 어린 놀라움.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의 눈빛을 읽으며 생각했다. 67세의 나를 아름답다고? 그 순간 내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가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다. 아니,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정말 달라지는 법이니까. 이번 호텔은 더 고급스러웠다.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카페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나를 안았다.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는 그의 속삭임에 나도 매일매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말이었다. 그의 손길, 따뜻한 입술, 그리고 그날 밤 느꼈던 황홀함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른거렸다. 이번에는 첫 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몸에 익숙해진 것일까? 그의 부드러운 격려가 내 마음을 열었다. 더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에 뭔가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40년 동안 남편에게만 맞춰왔던 내가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정말 뭐든지 해도 될까 망설이는 내게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변했다. 내가 먼저 키스하고 내가 먼저 다가갔다. 몸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열정적일 줄 몰랐다는 그의 놀라움이 나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열정적. 맞다. 나는 열정적이었다. 그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더 해달라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남편과는 절대 하지 못했던 말들이 성진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는 몇 번이나 절정에 올랐는지 기억도 안 난다. 마지막에는 정말 기절할 뻔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 내 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괜찮냐는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너무 좋다고, 이런 기분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다고. 사랑을 나눈 후 그의 감탄.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느냐고.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걸 남편과는 어땠냐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과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였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사셨던 거라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진짜 사랑. 맞다.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경험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자는 그의 제안에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도착한 곳은 럭셔리한 부티크 호텔이었지만 보통 호텔과는 달랐다. 마치 궁전처럼 고급스럽고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다. 킹사이즈 침대, 월풀 욕조, 그리고 천장에 붙어있는 거울. 심장이 빨라졌다. 여기서 더 자유롭게 해보자는 그의 속삭임,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자는 유혹에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해보고 싶었던 것들. 사실 있었다. 궁금했던 것들이. 그동안 상상만 했던 것들이. 그날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했다. 월풀 욕조에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67세에 처음 알게 된 이런 감각들. 물의 온기와 그의 손길이 만나는 순간의 전율.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느낀 묘한 흥분. 이런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알았다. 환상적이라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정말 환상적이었다. 처음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의 놀라움에 나도 놀랐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할 줄 몰랐으니까? 아니,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으니까?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다. 일주일에 3번, 때로는 4번까지. 남편이 골프를 간다는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내기도 했다. 공원에서, 펜션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사랑을 나눴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자일 줄 몰랐다는 그의 계속되는 놀라움에 나 역시 답했다. 나도 몰랐다고. 내가 이런 여자인 줄,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진짜 여자가 마침내 깨어난 거였다. 집에서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요리할 때 저절로 나오는 콧노래, 청소할 때의 가벼운 발걸음, 심지어 남편을 대할 때의 여유로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는 남편의 말에 활짝 웃었다. 요즘 인생이 재밌다고 답했다. 산악회 때문이냐는 그의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산악회에서 만난 성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재밌어졌으니까. 어느 날 성진이 내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졌다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빛이 난다고. 사랑받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답하자 사랑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다. 그이가 나를 진짜 여자로 봐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당연하다는 그의 확신. 나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고. 매력적인 여자. 67세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정말 달라 보였다. 피부의 생기, 몸매의 활력, 무엇보다 살아있는 눈빛. 이게 바로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이구나. 한편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매일 그 50대 여자와 통화하고 주말마다 외출하는 일상.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내가 성진과 사랑을 나눌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67세에도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나도 놀랐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자일 줄 몰랐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억압되어 살았던 건지. 하지만 이제는 내 욕망에 솔직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성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갔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 남편과 4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성진과 함께 하면서는 매번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이제서야 진짜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후회한 적 없냐고.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그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성진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랑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며칠 후 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혹시 2박 3일 정도 온천 여행 어떻냐고. 2박 3일? 남편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 고민이 든다고 하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자기는 정말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단둘이 여행.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날 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아마 그 50대 여자겠지. 나는 여기 앞에 있는데도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사는 게 맞는 걸까? 성진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데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선택을 할 때가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일단 지금처럼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날 밤 성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행 가고 싶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바로 답장이 왔다. 정말이냐고, 너무 기쁘다는 메시지가. 이제 정말 무서울 게 없었다. 이제서야 찾은 진짜 사랑이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성진과의 만남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 남편과 4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성진과 함께 하면서는 매번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가끔은 꿈이 아닐까 싶다고.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완벽한 여자라니. 과찬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정말 완벽하다고 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자는 흔하지 않다는 그의 말.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특별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67세에 시작한 이 사랑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궁금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제 예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성진이 깨워준 이 감정들, 이 열정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행복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성진과의 첫 경험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치 67년간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진짜 여자가 마침내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였고 손끝이 저절로 핸드폰을 찾아 헤매며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도 그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언제나 빠르게 왔고 자기도 어젯밤 꿈에서 만났다는 달콤한 메시지가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곤 했다. 이런 달콤한 문자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오가면서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갔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는 찰나에도, 요리하는 중간중간에도,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순간에도 성진과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고 나는 마치 10대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에 젖어 있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누구랑 그렇게 문자하느냐고 물어올 때면 친구들이라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흘러나왔다.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는 제 추궁에는 산악회 사람들이라고 다음 산행 계획도 짜야 하고 그런다고 둘러댔다. 남편도 매일 그 50대 여자와 연락하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 뻔뻔하게 굴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다. 예전보다 나를 더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요즘 화장을 진하게 한다거나 옷도 예전보다 화려해진 것 같다는 지적을 해왔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남편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성진과의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평일 낮에도 만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간절하고 뜨겁고 집중할 수 있었다. 그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다. 빨리 해야 해요. 나도 빨리 해달라고 응답했고 그런 급박함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들 수 있었고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다. 호텔방에서 나와 거리로 걸어 나올 때면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감각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성진과 함께 있을 때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솔직하고 더 관능적인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평소처럼 호텔에서 성진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남편 친구 민수였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졌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그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고, 내 집이 여기서 꽤 멀지 않느냐고 물어왔을 때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친구가 이 근처에 사느냐는 제 질문에 동창이라고 대답했지만 민수가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읽을 수 있었다. 헤어진 후에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다행히 집에 와서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오늘 뭐 했느냐는 질문에 친구 만나고 왔다고 답했을 때도 별 관심 없어 보였다.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진과 온천 여행을 갔을 때였다.
2박 3일로 조용한 온천 리조트에 도착해서 여기 어떠냐는 그의 물음에 너무 좋다고, 마치 신혼여행 같다고 답했고,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고 물어왔을 때 당연하다고 답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온천에서 함께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혹시 남편분과 헤어질 생각은 없으세요? 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정식으로라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너무 성급했나 싶어 사과하는 그에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이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 시선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남편과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거든.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자기는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나에게 이런 제안이 올 줄이야. 가슴이 뛰면서도 동시에 무서웠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온천에서의 둘째 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그의 귓속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고 답했고 그날 밤이 가장 깊고 진했던 것 같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간절히 원했고 온천의 뜨거운 물처럼 우리의 사랑도 끓어오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며칠 후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이 갑자기 민수가 그러는데 요즘 강남 쪽에서 자주 본다더라는 말을 던졌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민수. 결국 말했나 보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다고 답했지만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고, 나도 아냐고 물어오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걸 숨기려고 애쓰면서 대학 동창이라고 했다. 이름이 뭔데라는 제 질문에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되받아쳤지만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다른 이유로 강남에 가는 건 아니지? 무슨 다른 이유냐고 되물었지만 모르겠다. 요즘 너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날아왔다. 뭐가 이상하냐고 물으니 예전과 달라졌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핸드폰도 자주 본다고 했다. 들켰나? 그냥 나이가 들어서 더 신경 쓰는 거라고 답했지만 정말이냐는 남편의 재확인에 의심할 게 뭐가 있냐고 되받아쳤다. 남편이 한참 나를 바라봤다가 그래, 미안, 괜한 생각했나 봐라고 말했지만 완전히 의심이 풀린 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성진에게 보낸 문자는 간단했다. 위험할 것 같다고,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의 답장에 잠시 만남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그래도 만날 수는 있죠라는 그의 간절한 물음에 네, 더 조심스럽게라고 답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왔다. 평소처럼 성진과 만나기로 한 날 남편이 갑자기 오늘 일찍 들어올 것 같다고 했다. 일찍? 보통은 늦게 들어오는데 왜? 미팅이 취소됐다는 거였다. 그럼 그 50대 여자와의 만남도 취소된 건가?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으니 4시쯤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성진과 만나는 시간이랑 겹쳤다. 급하게 연락했다.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다. 그럼 다음에 만나자는 그의 이해에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정말 4시에 들어왔는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기분 안 좋아할 텐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미팅 취소됐다며 아쉽겠다고 하니 아니다. 오히려 좋다고 했다. 왜냐고 물으니 집에서 쉴 수 있어서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했다. 혹시 나를 감시하려고 일부러 일찍 온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날 밤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정인아,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여행?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제안이었다.
갑자기 왜냐고 물으니 그냥 요즘 서로 바빠서 대화도 못 했잖다고 했다. 대화? 지금 와서 대화?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제주도 어떠냐고 3박 4일 정도로 가자고 했다. 3박 4일이면 성진과 못 만나는 거였다. 언제냐고 물으니 다음 주라고 했는데 다음 주는 성진과 바다여행 가기로 한 주였다. 좀 갑작스럽다고 했더니 왜냐고 바쁜 일 있냐고 물어왔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좋다고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성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주 여행 갈 것 같다고 남편이 갑자기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한다고 했다. 정말이냐고 갑자기 말이냐는 그의 놀라움에 네, 이상해요. 몇 년 만에 처음인데라고 답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라는 그의 우려에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그의 말에 고맙다고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과의 여행이 달갑지 않았거든. 성진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소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심하기 시작한 남편과 여행을 가야 할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짜 사랑을 택해야 할까?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비록 위험하더라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성진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그분이 내게 준 이 새로운 삶, 이 뜨거운 감정들을 놓칠 수는 없었다. 67세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고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간절하게 성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전한 일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진짜 사랑을 택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성진과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예전의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는 아내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 사랑만은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굳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변화가 더는 우연이라 넘길 수 없을 만큼 도드라지던 시기에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어보았던 선을 현실에서도 마주하게 되었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던 기묘한 해방감이 얇은 종이장처럼 포개져 있던 어느 날, 민수의 눈빛이 그 종이장을 단번에 흔들어 버렸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의 시선은 짧았지만 내 안에 오래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말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고 그 침묵이 남편에게로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내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남편의 표정을 유난히 자주 훔쳐보았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에 혹은 저녁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끝에 무언가 의심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서려 있는지 읽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의외로 태연했고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나를 초조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주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말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나를 더 조여왔다.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험하려는 건 아닐까? 마음속 의문이 자꾸 커졌지만 동시에 그 여행이 내 마음의 방향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의 공항에 내려섰을 때 나는 신선한 바람보다 남편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다. 그는 짐을 들어주었고 숙소 예약도 깔끔하게 해두었으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랜만에 내 취향을 먼저 물었다. 예전 같으면 웬일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변화가 그 순간에는 도리어 낯설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그가 건네는 친절마다 내가 은폐하고 있는 비밀이 더 짙게 대비되는 것 같았다. 둘째 날 한라산 자락을 함께 걸을 때였다. 햇빛이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내려오고 바람은 얼굴을 스치며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남편이 불쑥 물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으나 결국은 내 안의 진심을 아주 일부만 꺼내 놓았다. 그냥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은 누구인지 그 말에 그는 한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 말이 가진 무게를 곱씹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탁에서 그는 결정을 내린 듯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났어. 실수였어. 그 고백은 내게 화살처럼 날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준비된 낙엽처럼 이미 내 마음속에서 떨어져 내려앉을 자리를 확보해 두었던 말 같았다. 놀라움보다 이제는 나도 숨기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더 크게 일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났어. 그 순간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테이블볼을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우리는 동시에 그 작은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서로가 동시에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인정하게 만드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오래 대화하지 않았다. 대신 더 오래 서로의 침묵을 견뎠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창문 틈새로 바닷소리가 들려오며 그 사이에서 나는 두 갈래 길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는 남편과 다시 손을 잡고 역사를 이어가는 길, 다른 하나는 이미 내 안에서 불붙은 새로운 삶으로 더 멀리 걸어가는 길, 두 길 모두 두려웠으나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성진을 만났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그에게 제주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그는 내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나를 꾸짖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용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담담한 태도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곱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제는 정인 씨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만 정하면 돼요. 다만 그 선택이 다시 당신을 예전의 투명한 사람으로 돌려놓지 않길 바라요. 그 말은 위로와 결별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나는 눈물이 나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얻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도 여자라는 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절대 잃고 싶지 않아요. 성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작별의 빛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오래 잡지 않았다. 오래 잡지 않아야 오래 남는 작별도 있다는 걸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 할게.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버티던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을 말할 거고 당신의 마음도 듣고 싶어. 그리고 나를 그냥 아내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그 단 한 번의 호명이 당장 모든 걸 바꾸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며칠 동안 우리는 어색함 속에서 작은 연습을 이어갔다. 아침에 내린 커피가 연하면 솔직히 말했고 그는 그 다음 날 조금 더 진하게 내렸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겪은 작은 실패를 서로 고백했다. 버스를 놓쳤다거나 계란을 2번 삶았다거나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말을 거는 연습이었다.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될 때도 그 연습이 우리를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겼다. 물론 아직도 흔들릴 때가 있다. 카페 창가에서 내 얼굴을 마주보던 순간이 문득 떠오르거나 베갯잎에 남아있던 낯선 향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날 때면 심장이 여전히 먼저 반응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고 이제는 솔직히 말한다. 오늘은 마음이 좀 복잡해. 그러면 남편은 묻지 않고 옆에 앉아준다. 그 묻지 않음이 외면이 아니라 동행임을 이제는 둘 다 알고 있다. 나는 여전히 가끔 핑크 바람막이를 꺼내어 거울 앞에 걸쳐본다.
그 옷은 나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던 징표이자 동시에 내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증거다. 산 정상에서 찍힌 사진 속의 웃음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 웃음을 나는 이제 집안에서도 식탁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계속이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그림자도 가구 같은 존재도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속도로 용서하며 내가 선택한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문을 두드리더라도 나는 급히 닫지 않을 것이다. 먼저 묻고 대답을 듣고 필요하다면 조금은 열어볼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스스로에게 약속한 삶의 방식이니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음악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세월 고개 숙여 걱정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인생길 별거 없더이다. 우리 함께 걸어가 웃으며 노래합시다. 인생 뭐 있겠소. 한 번 왔다 가는 거지요. 봄꽃도 지고 나면 가을빛이 더 곱듯이 주름진 네 얼굴에 행복이 피어나네. 바람처럼 흘러가리라.